안녕하세요. 오늘 세외연금 관리 교육을 맡은 0079 에듀콜센터 김정원 강사입니다. 네. 세외연금 관리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외연금 관리는 개요를 시작해서 유치원 계좌 관리에 세외 계좌를 등록하고 별단 예금이 있다면 별단 예금 관리에서 별단 예금을 관리하는 방법, 수납 관리, 반환 관리, 전자자금 이체 EFT로 전송하는 방법, 다양한 장부 관리, 2월 관리까지 알아보고 시간이 된다면 FAQ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외연금 관리 개요입니다. 세외연금 관리는 세입 세출에 편입이 되지 않고 각 기관이 법령, 계약 등의 기타의 사유로 반환할 채무를 공제하여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보관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세무의 업무 범위는 크게 수납관리, 반환관리, 2월 관리, 장부관리입니다. 수납관리에서는 이제 수납관리서 작성하는 방법부터 예금관리, 수입일계표 조회와 결제를 알아보고 반환관리에서는 반환관리 작성, 반환명령 등록, 그리고 이체 확정, EFT로 반환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월 관리에서는 2월 처리와 조회를 알아보고 장부 관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장부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K교파인 지출 연계에 대한 공제 지급 구분입니다. 지출 결의 작성하실 때 세외 계좌 적용을 해서 세외 수납 관리에서 세외 적용권들을 이제 수납하여 처리하실 수 있는데요. 지출 연계돼서 되는 공제 지급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이 있고 기타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노인요양보험금, 사학연금, 교직원 공제외비 총 9개의 공제가 지출 연계됩니다. 다만 유치원회계에서 지출결의 작성을 하실 때에는 지급 구분이 세외 계좌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체 확정 후에 지출 연계가 됩니다. 다음은 세외 업무 처리 흐름도를 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외 현금 담당자와 출납원 원장으로 나뉘는데요. 담당자가 세외 현금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출납원은 수납과 반환에 대한 검토를 그리고 원장은 수납과 승인 반환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요 업무 담당자인 세입세출의 현금 담당자를 살펴보면 우선 전년도에 대해서 남은 수납 잔액건에 대해 2월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세외는 출납해제 유예기간이 없기 때문에 2월 말로 회계를 마감하고 차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 회계연도로 수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월 처리를 진행한 후에 차년도로 수납 처리를 진행하고 그다음 수입일계표에 대한 결제 진행, 세입세출의 현금 반환, 반환 명령 등록, 이체 확정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환과 반환 명령 등록, 이체 확정은 이제 지출관리에서 진행하는 지출 결의와 지급 명령 등록, 이체 확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외연금 관리 역작업에 대한 흐름도인데요. 사립유치원에게는 역작업 매뉴얼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역작업을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이제 역작업 방법에 대해서 넣어봤는데요. 제 에듀파인에서의 역작업은 진행했던 순서대로 순서를 이제 거꾸로 되짚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작성했던 수납 결의서에 대해서 수정 또는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반환을 진행했던 이체 확정 취소부터 진행합니다. 이체 확정 취소 결제를 진행하시고 취소가 완료되면 반환 명령 등록에서 명령 등록을 취소하시고 그다음 반환 결의서에 대해서 결제 취소 후 삭제, 수입일계표 결제 취소를 하셔야 이제 수납 결의에 대해서 수정이나 삭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계좌 관리에서 이제 세외연금 계좌를 등록하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관리 기준정보 유치원 계좌 관리에서 유치원의 계좌들을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등록된 세외 계좌가 있다면 세외 계좌를 선택해서 오른쪽 계좌 공통 상세 정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신규 버튼을 클릭해서 신규로 저장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주의사항은 중간에 계좌 구분이 사립 유치원에게 세외 계좌여야 하며 계좌 속성이 대표 계좌여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 계좌 속성을 예치성 계좌로 선택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치성 계좌로 선택을 하시면 지출 결의에서 세외 계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계좌 속성은 반드시 대표 계좌로 설정하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치원에서 관리하는 별단 예금이 있다면 별단 예금을 등록하고 이자까지 수납을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먼저 별단 예금을 관리하기 위해 유치원의 은행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코드 관리라는 메뉴에서 금융기관을 저장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먼저 행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유치원의 별단 예금에 대해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저장하지 않으시면 추후에 예금계좌 관리 팝업창에서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이용하시는 금융기관은 해당 메뉴에서 행추가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별단예금 목록이라는 메뉴에서 유치원의 별단예금을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예금계좌를 등록하기 위해서 계좌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예금계좌 관리 팝업이 호출되는데요. 안에 있는 필수 입력값들을 모두 입력해 주시는데 여기서 중간에 세입 세출의 종목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예금 관리 대상의 원가 통계 비목을 설정해야 됩니다. 네, 하단의 팁을 보시면 예금 관리 대상 원가 통계 비목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원가 통계 비목을 선택해 주셔야만 예금 관리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 원가 통계 비목을 설정을 해 주시면 두 번째 팁에 나온 이제 예금 관리 대상 종목이 아닙니다라는 알림이 발생하며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의 종목 바로 밑에 보시면 금융기관이 있는데요. 이 금융기관이 바로 금융기관 코드 관리에서 입력했던 금융기관이 조회됩니다. 일단 거래처를 설정해 주시고 저장하시면 예금계좌 저장이 완료되고요. 이 예금계좌는 이제 수납결의서 작성을 하실 때 예금 정보를 선택하여 수납결의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에 대해서 수납이 완료되고 수입일계표 결제까지 완료를 했다면 별단 예금에 발생한 이자를 등록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 별단 예금 목록 메뉴에서 이자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예금 정보를 선택하시고 이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자 관리 화면이 호출되는데요. 여기서 수납권을 선택해서 행추가 버튼을 클릭한 다음 이자 발생액과 이자 수입액, 제목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렇게 저장하신 이자는 수납 결의서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며 수입일계표만 결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입일계표 결제를 받으시고 반환할 일이 생길 때는 반환결의서 작성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본격적으로 수납관리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납관리라는 메뉴에서 이제 작성했던 수납결의서를 등록을 하거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의 합계에서 합계액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에 지출 결의하셨을 때 세외계좌 적용을 통해서 지출 연계를 하셨다면 이 메뉴에서 수납결의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납 등록을 위해서 수납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동일한 원가 통계 비목으로 수납을 작성하셨던 건이 있다면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수납 결의서를 복사하여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수납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작성하는 화면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세외 종목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가 통계 비목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올바른 원가 통계 비목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했던 원가 통계 비목이 조회되는데요. 오른쪽에 실제 수납했던 수납 금액을 입력하시고 네, 아래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수납 결의서의 특징은 이제 선택한 원가 통계 비목에 따라 필수 입력값이 다른다는 건데요. 그래서 원가 통계 비목을 선택을 해주셨을 때 필수 입력값은 앞에 별표로 붙은 항목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퇴직 적립금에 맞는 필수 입력값을 입력해 주시고 하단의 납부자 정보에서 납부자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납부자를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수납 금액을 입력하시는데요. 이때 이 수납 금액은 상단에 입력했던 수납 금액과 동일해야 하니 작성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등록했던 별단 예금은 하단의 예금 정보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내용을 끌고 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금 계좌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예금 계좌는 별단 예금 목록에서 등록한 예금이 조회가 되고 계좌는 한 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납 결의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최종 저장을 하시면 수납 결의서 작성 방법은 완료입니다. 그다음 세외 수입 일개표에 대해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메뉴에서 결제를 진행할 건을 선택하신 다음에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해서 결제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결제하시기 전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제 제목에 언더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바 클릭하시면 수납 작성했던 화면으로 돌아가니까 제목 클릭하셔서 수정하시면 되고 수정하신 이후에는 이 세외 수입 일개표 메뉴로 돌아오셔서 결제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 요청 시에는 하단의 팁처럼 같은 수납일자로 작성된 수납 결의권은 일괄 결제가 가능하고요. 근데 다만 이 결제권 중에 하나를 취소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일괄 결제했던 건을 다 일괄로 취소하셔야 되니까 작성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외 수입일계표에서는 이제 출력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출력 구분은 결제별과 일자별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먼저 결제별 출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출력할 건을 선택하시고 결제별을 선택해서 수입일계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의 내용처럼 출력하는 화면이 호출되는데요. 이때 결제별로 출력을 하셨을 때의 특징은 동일한 결제 번호의 수납건만 선택해서 출력이 가능하고요. 동일한 결제 번호만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결제 정보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일자별로 수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건을 선택해서 일자별을 선택한 다음 수입일계표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출력 팝업이 호출되는데요. 이 일자별 수납은 이제 동일한 수납일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납일자도 선택해서 일괄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결제 정보가 안 나온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수납을 완료하신 다음에는 반환을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반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환 결의서를 등록하기 위해서 반환 관리 메뉴로 이동을 해서 반환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반환 결의서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동일한 원가 통계 비목으로 반환하신 건이 있다면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환 관리서도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반환 대상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반환 결의 대상 현금 조회라는 팝업이 호출되고 여기서 이제 반환할 수납권을 선택해서 조회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수납일자와 원가 통계 비목을 선택합니다. 원가 통계 비목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조회하는 화면이 나오고 작성했던 수납의 원가 통계 비목을 선택해서 확인합니다. 이때 원가 통계 비목을 선택하실 때는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면 수납일자와 원가통계 비목 조회 조건에 맞는 수납 결의서 건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반환 대상 수납권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반환 대상 수납권을 선택하실 때 다수의 수납권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반환하신다면 여러 건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단에 선택했던 수납 결의서 건이 확인이 되고 이제 실제로 반환하실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난 제목, 내용, 반환 결의 일자, 이체 요구 일자를 입력하시고 채권자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누구에게 반환할 건지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반환 금액도 상단에서 입력한 반환 금액과 일치해야 하니 작성할 때 확인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지급 구분이 EFT인 경우 EFT에 대한 채권자 지급 계좌번호는 계좌 검증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급 구분 EFT인 경우에는 계좌 검증까지 해주시고 반환 결의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환 작성이 완료됐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고 결제 요청을 해서 완료를 받습니다. 이후 반환 명령 등록을 진행하시는데요. 지출 결의 작성하시고 지급 명령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회되는 건들은 반환 결의서 결제 완료된 건들이 조회가 되고요. 결의 일자를 선택하여 조회하시면 해당 조건에 맞는 반환 결의서가 조회가 되고 반환 명령 등록을 할 결의서를 선택하여 하단의 반환 명령 정보를 입력합니다. 만약에 지급 구분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제 지급 구분 옆에 지급 사유를 필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반환 명령 일자의 경우 현재 날짜, 즉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실제 지출하실 날짜로 반환 일자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출납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출납원을 변경해 주시면 되고 모두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반환 명령에 대한 등록을 저장합니다. 이후 반환 명령 목록에서 이체 확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반환 명령 등록한 건을 선택해서 이체 확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EFT로 지급을 하신 경우에는 EFT 지급을 하고 이체 확정을 진행해야 하니까 이체 확정 전에 꼭 EFT로 지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전자자금이체 EFT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세외계좌도 EFT 지출이 가능한데요. 다만 EFT 진행을 하실 때는 여러 사전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 작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FT 신청이 은행에 완료되면 이제 지출관리 기준정보, 이용기간 정보관리에 이용기간 코드가 조회되는데요. 그래서 지급받은 이용기간 코드를 선택하시고 금고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금고 계좌 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여기 빨간색 글씨가 써 있는 것처럼 계좌번호가 상이할 경우 이제 해당 은행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건이 맞으면 먼저 변경 비밀번호와 변경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합니다. 수납은 비밀번호를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지만 지급의 경우 출납원 비밀번호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급이라면 변경 비밀번호와 변경 비밀번호 확인을 최초에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구분에서 사립유치원 세외 계좌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전 작업이 완료됩니다. 이후 EFT 지출을 하기 위해서 반환 결의서를 등록을 해볼 건데요. 방금 했던 반환 결의서와 비슷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환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반환 결의서를 작성하시는데 우선 반환 대상 선택해서 올바른 수납권을 선택을 하고 실제 반환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일단 제목, 내용, 반환 결의 일자, 이체 요구 일자를 입력해 주시고 채권자 추가해서 실제 누구에게 지출할 것인지 선택한 다음에 반환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지급 구분이 EFT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급 계좌번호가 계좌 검증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반환 결의를 저장하시기 전에 지급 계좌번호에 대해서 계좌 검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진행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반환 명령 등록 화면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EFT 지출할 건을 조회해서 선택한 다음 하단에 반환 명령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반환 명령 일자는 실제로 EFT로 지출을 할 일자를 선택하시고 지급 구분은 이체 EFT를 선택, 출금 계좌번호는 꼭 선택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작성이 다 완료되었다면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후 이체 확정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EFT 전송 후에 이체 확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EFT 전송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반환 명령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EFT 전송 메뉴에서 해당 건이 조회가 되는데 먼저 EFT 전송을 하기 위해 처리 대상을 EFT 전송으로 선택하고 조회를 합니다. EFT로 실제 지출할 건을 선택하고 통장 기재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통장 기재 등록은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입력하지 않으시면 하단의 팁에 나온 내용처럼 이제 유치원 통장은 예금주 명으로 거래처 통장은 유치원 명이 찍힙니다. 그래서 통장 기재 등록 후에 EFT 전송 버튼을 클릭하시면 EFT 계좌번호 선택을 하는 화면이 호출되는데요. 여기서 계좌번호 확인,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출납원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의 출납원 비밀번호는 조금 전에 이용기간 정보관리에서 입력했던 변경 비밀번호 있으시잖아요. 그 비밀번호 입력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송 내용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EFT 전송을 완료하시면 되는데 그 결과는 동일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FT 결과를 확인하실 때에는 처리 대상을 EFT 전송 결과로 선택을 하고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 건이 처리 완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오류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만약 EFT 전송이 완료되었다면 이 부분이 처리 완료로 조회가 되고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오류 정정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EFT 지출건이 실제로 반환이 되었는지 확인하신 후에 오류 정정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에듀파일에서 언더바가 있는 글자는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채권자 정보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계좌번호가 다른 계좌번호라면 올바른 계좌번호로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지급 구분이 EFT가 아니고 현금이나 다른 이체로 진행을 하실 거라면 지급 방법도 수정을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이 다 완료된 이후에는 저장을 진행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급 방법이 이체나 현금 지급이 아닌 현금 지급인 경우에는 EFT 전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EFT 전송에서 메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직접 반환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급 구분이 그대로 EFT라면 이제 출납원께서 오류 정정 목록에서 오류 정정에 대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류 정정 목록에서 출납원이 해당 건을 조회해서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정정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오류 정정 목록에서 확인이나 반려는 이제 출납원만 진행해 주실 수 있고요. 오류 정정 처리가 완료된 거는 다시 한번 EFT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 오류 정정 처리를 진행하시고 다시 한 번 더 EFT 전송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FT 전송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체 확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해당 건을 조회해서 보면은 이제 이체 완료 여부가 Y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EFT 건에 대해서 이체 확정을 하실 때에는 전자이체 완료 여부가 Y인 것만 이체 확정이 가능하니까요. 이체 확정을 하시기 전에 전자이체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정을 진행하셨다면 확정 여부가 미확정에서 확정으로 변경됩니다. 네, 그다음 장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수납이나 반환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제 세외 현금 출납 관리에서
여러 장부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현금 출납부를 보겠습니다. 에듀파인과 동일하게 세외에도 현금 출납부가 있는데요. 날짜를 선택해서 조회를 하시면 현금 출납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현금 내역부에서는 이제 날짜뿐만 아니라 세입 세출의 종목을 클릭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들어있는 종목별로 이제 현금 내역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현금 출납 계산서를 보겠습니다. 현금 출납 계산서는 특이하게 기준 연월로 조회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준 연월로 조회해서 보시면 이제 기준 연월까지의 수납이나 반환, 이제 누적 금액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 대장 관리에는 날짜와 세입 세출의 종목을 클릭하고 조회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종목별 대장 관리를 확인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종목별 현황 관리에서는 이제 기준 연월을 토대로 세입 세출의 종목별로 이제 2월액, 수납액, 반환액, 잔액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고 모든 장부는 출력이 가능하니까 네, 참고해서 보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납액을 클릭하시면 이제 상세 수납액이 조회되는데요. 이 수납액을 확인하시고 수납 번호에도 언더바가 있습니다. 이 수납 번호 언더바를 클릭하시면 수납결의서 작성했던 화면으로 이동이 되니까 여기서 네,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2월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듀파이는 출납 폐쇄 기간이 있지만 세외 현금 관리에는 2월 말로 회계 마감을 하고 3월 1일부터 차년도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4년도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될 때는 전년도에 남은 수납 잔액을 2월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2월 관리 주의사항부터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세입 세출의 현금 2월 확정의 경우 2월 처리의 잔액 합계와 2월의 합계, 현금 출납부의 잔액이 동일한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2월 완료한 건수 및 2월액과 세외 수입일 계표 화면에서 수납 건수와 수납 금액이 같은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세외 수입 일계표 화면에서 수입 일자를 조회하시면 2월 한 회계연도에 3월 1일로 조회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2021년 회계를 마감을 하고 이제 차년도 2022년으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2월 처리한 거는 차년도 3월 1일 수입 일계표를 조회를 해서 처리를 완료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확정하신 이후에는 차년도 2022년도 3월 1일 날짜로 조회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처리를 하시면 수납 결의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후 반환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2월 처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월 관리 메뉴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우선 조회를 하셨을 때 2월 처리 가능한 건들이 보여집니다. 보시면 지금 수납액에서 지급액을 뺀 금액이 잔액인데요. 이 남은 수납 잔액건에 대해서 2월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고 2월 처리가 아직 전이기 때문에 2월액이 0원으로 조회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가시면 진행 중 금액이 있는데요. 이 진행 중 금액은 지금 0원이지만 만약에 수납이나 반환이 진행 중이라면 이 금액이 0원이 아니고 다른 금액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금액으로 표기가 되면 2월 처리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 중인 금액을 먼저 완료를 해주시고 2월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월 처리할 건을 선택하고 2월 확정 버튼을 클릭하면 2월 처리가 완료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2월액이 0원이었는데 2월 처리를 진행을 해서 이제 남은 잔액만큼 2월액의 금액이 옮겨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2월 여부도 2월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월 확정하신 후에 뭐 전년도 잔액이 맞지 않다면 상단에 2월 확정 취소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네, 2월 처리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2월 처리는 이제 차년도 3월 1일자로 조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3년을 2월 말로 마감하고
이제 차년도 수납일자로 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때 2023년으로 마감을 했으면 이제 2024년 3월 1일로 조회를 해서 2월 건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납 결의서에서 신규로 등록을 한 건은 이제 비고가 2월로 조회가 되고 지출 결의 진행하실 때 세외 계좌 적용하신 건들은 비고가 지출 연계로 조회가 됩니다. 네, 그다음 FAQ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세외는 좀 분량이 없다 보니 좀 빨리 끝났죠. 네, FAQ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출 처리 진행할 때 공제를 세외 계좌로 처리했는데 세외 관리에서 수납건이 확인되지 않는 문의입니다. 실제로 유치원에 이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번 답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치원회계에서 공제 지급 구분을 세외 계좌로 적용하여 지출 이체 확정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연계가 되고요. 이 공제 구분 9건 외에는 이제 지출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 연계가 되는 공제 구분건 9건에는 하단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네, 우선 세외 계좌 적용은 보수 인건비 작성하실 때도 적용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 원인행위 작성 시에도 공제 버튼을 클릭해서 세외 계좌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지출 결의 진행하실 때도 공제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공제 지급 부분을 세외 계좌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세외 수입일계표 결제 취소 시에 2월 된 것은 결제 취소할 수 없습니다라는 알림이 확인된다는 문의인데요. 그래서 2월 처리를 하실 때 차년도 3월 1일자로 수납 결의서가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이 수납 결의서는 수납 목록이나 수입일계표에서 삭제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2월 관리에서 2월 취소를 진행해 주시면 수납건은 자동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수납 관리나 수입일계표에서 삭제하지 마시고 2월 확정 취소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2월 확정 취소에 대한 내용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반환 명령 등록에서 출금 계좌 번호에 원하는 계좌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알림입니다. 그래서 세외 계좌는 유치원 계좌 관리에 우선 세외 계좌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 계좌 구분은 사립 유치원에게 세외 계좌로 기간 계좌 속성은 대표 계좌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납 계좌가 대표 계좌인데 세외 계좌는 대표 계좌가 아닌데요? 라는 네,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납 계좌는 이제 사립 유치원에게 대표 계좌인 거고 이 세외 계좌는 세외 관리의 대표 계좌인 겁니다. 그래서 예치성 계좌가 아니고 대표 계좌로 설정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 계좌 관리에서 계좌 구분이랑 계좌 속성을 이제 사립유치원 세외 계좌, 대표 계좌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후 자주 묻는 질문은 네, 인쇄 프린트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외 관리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